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과거의 월드컵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 참가 팀부터 뭐 무려 48개 팀, 옛날에는 16개 팀이 출전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24개 팀, 32개 팀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지금 현재 축구협회 회장, 피파 회장은 64개 팀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64개 팀. 그 목적이라는 게 돈벌이 수단이겠죠. 아무래도 경기 수가 늘어나게 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이번에 이 북중미 월드컵으로 피파가 벌어들일 금액이 뭐 10조 정도 된다 그러네요. 10조. 와, 이거는 뭐 그야말로 거대한 산업이죠. 거대한 산업. 거기다가 64개 팀이 된다라고 하면 뭐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64개 팀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어떻게든 중국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야. 중국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월드컵을 다시 유치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때는 미국 단독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중국하고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같이 동시에 월드컵을 진행한다, 개최한다. 중국이 또 월드컵을 개최할 겁니다. 이미 올림픽을 비롯해서 다 뭐 이렇게 국제대회 다 개최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월드컵 본선에 뭐 나오려고 하겠죠. 시진핑의 10대 국가적 목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월드컵 재패도 있습니다. 정말 중국은 월드컵에 딱 한 번 나왔었죠. 한일 월드컵 때 나와가지고 박살이 났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본선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중국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게 바로 그 피파입니다. 피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들어와야지 이 돈이 확 크게 벌려지고 그 거대 시장이 있잖아요. 스포츠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은 미국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고 뭐 나라별로 보면 그렇고요. 대륙으로 보게 되면 유럽과 맞먹는 게 또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축구 인구도 굉장히 많고 축구 인기가 1등이거든요. 거기도. 아무튼 그런데 자, 이번 월드컵은 끝이 났습니다. 스페인이 우승했는데 스페인 우승을 점친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워낙 수비 조직이 탄탄하고 뭐 골을 먹지 않는 팀이었어요. 딱 한 골 먹었죠. 벨기에하고 해가지고 2대1로 이길 때 그 한 골 뭐 먹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승전은 역대급 결승전이 됐습니다. 와, 이런 결승전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연장전 들어가기 전까지는 슈팅수 0입니다. 슈팅수 0. 우리가 알던 아르헨티나가 아니야. 아르헨티나 하면 공격력이 뛰어난 팀으로 보통 알고 있고요. 선수들 개인기가 아주 뛰어난, 유럽보다도 선수 개인기는 더 뛰어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못 뛰지? 왜 저렇게 못하지? 무슨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나? 무슨 약 먹었나? 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슈팅을 한 번도 못합니까?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아니더라도 그 스페인과 하고 그 경기했던 7팀이 있잖아요. 결승전 전에. 슈팅을 한 번도 못한 팀이 아무도 없어. 아르헨티나보다도 훨씬 질 낮은 실력이 떨어지는 팀도 말이죠. 그 스페인 상대로 슈팅은 여러 번 합니다 다. 카보 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돌풍의 주역이었죠. 인구가 뭐 불과 2, 3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는 스페인하고 0대 0으로 비겼다니까. 0대 0으로. 스페인이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했지만 골을 못 넣었죠. 이번에 보니까 스페인은 공격력은 없더라고요. 슈팅 성공시키는 선수들이 거의 없더구나. 물론 골은 뭐 조금씩 넣으면서 뭐 결승전까지 갔고 결국 우승했지만 우승도 결국 1대 0으로 슈팅을 20개 넘게 해가지고 딱 한 골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약점도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고요. 거기 이제 골잡이가 될 만한 선수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월드컵 수준에서 이제 먹힐 선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스페인을 상대로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보여준 기록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한 번도 못 하느냐고요. 유효 슈팅은 고사하고 슈팅 자체를 못 하더라고. 천하의 메시를 품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왜 이럴까? 그 메시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이런 팀을 데리고 메시가 있으니까 결승전까지 간 겁니다. 사실 결승전에도 계속해서 역전했잖아요. 3게임 연속으로 역전했다니까. 질 게임을 이겨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집트하고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스위스하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뭐 대부분의 경기가 뭐 예선 3게임 그러니까 그 조별 예선 3게임은 쉽게 뭐 이겼지만 그 후에 토너먼트 가서는 그야말로 한 게임 한 게임이 이미 다 떨어져도 되는 탈락해도 되는 그런 경기를 치렀죠. 아르헨티나가.
근데 보통 아르헨티나 하면 월드컵 전년도 그 우승팀이고 디펜딩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부 월드 클래스로 보통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엄격하게 바라보면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수준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야. 골키퍼는 제가 볼 때 월드 클래스입니다. 골키퍼는. 이번에 그 골키퍼 아니었으면요. 한 몇 골 먹었을 거요. 결승전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로메로라는 그 센터백이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에 있죠. 그런 선수 정도는 월드 클래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의 선수들은 월드 클래스가 없어. 메시가 있지 않나? 당연히 메시는 월드 클래스 정도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축신이니까. 메시는 그야말로 축구 고트고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 역대 가장 우수한 뭐 가장 위대한 선수 메시고 월드 클래스 위에 있는 그 레벨이죠. 축신 신계죠, 신계. 흔히 뭐 인간계 최강 뭐 신계 이런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인정하는 신계는 메시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신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특정한 분야에서는 축구도 보면 뭐 슈팅 뭐 그리고 골 넣는 거죠. 골 스코어로 그리고 드리블 뭐 이렇게 뭐 페인팅 뭐 그리고 이제 돌파력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패스, 크로스 그리고 볼 트래핑 그리고 경기를 읽는 시야 뭐 인사이드 워크죠. 이런 등등해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뭐 헤더도 있겠죠. 그것도 스코어로 안에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야에 있어서요. 특정한 분야에서는 내가 그야말로 신기에 올라갔다라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축구 자체로 볼 때, 축구 전반적인 그 영역에서 두루 신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메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없었어요, 사실은. 펠레가 비교될 수가 있어요, 펠레가. 마라도나도 메시에 못 미칩니다. 막말로. 왜냐하면 메시는 지금 나이가 39이잖아. 마라도나는 28, 9 되니까 벌써 전성기가 내려왔어요. 짧았고요. 마라도나는 평생 넣은 골이 메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골수에서도 너무 차이 나고 대신에 이 어시스트는 뭐 같은 시기로 보더라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역에서 볼 때 이 마라도나도 메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메시의 드리블링이나 페인팅을 보게 되면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상대 수비와 이렇게 뭐 크게 몸 흔들고 이런 거 없이. 그걸 보면 메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 수비가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보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미세한 페인팅을 한 겁니다.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 드리블링은 시간 끌는 게 없어요.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드리블링이라고 합니다. 막 큰 동작으로 막 흔들면서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기는 아주 뭐 좋아 보이죠. 보기는 좋지. 그렇지만 이런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성공률도 높지 않고 메시 같은 드리블링이 이게 이제 퍼펙트한 거죠. 원래 이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그 무사들도 최고 수준이 말이죠. 아주 작은 칼날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차이로 피하는 거, 찌르는 거 요거라고 합니다. 그걸 하는 유일한 인물이 메시죠. 왜냐하면 옛날에도요. 다른 그 유명한 드리블링 하는 슈퍼스타들은요. 메시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직선적인 드리블링 하는 선수는 거의 없었어요. 스피드가 좋은 그런 선수들은 공을 툭 쳐놓고 뛰어가는 건 있었지. 그렇지만 실제 공을 자기 발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드리블링해서 상대 수비를 순식간에 제쳐버리는 그런 선수는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신의 트래핑을 볼 트래핑 볼 터치를 하는 메시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몇 장면이 있었죠. 골 넣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공이 발바닥에 대이자마자 바로 스펀지에 대인 것처럼 바로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트래핑 하는 사람이 세계상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흔히 볼 트래핑의 왕자라고 하면은 그 네덜란드의 베르캄프를 이야기하는데 베르캄프 위에 있는 사람이 메시예요, 사실은. 볼 트래핑에 있어서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슈팅 능력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넘버 원이다. 축신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스는 또 얼마나 정교합니까? 패스 마스터들 많거든. 뭐 역대급으로 봐도 사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봅니다. 저는 메시가. 그 프리킥도 얼마나 잘 찹니까? 역대 프리킥 최고 마스터들이 몇 명이 있죠. 그 위에 있는 존재가 또 메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일하게 조금 이렇게 실망을 주는 게 PK죠, PK. 그럼 메시가 너무 사람이 정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를 잘 못 속이는 거야, 그냥 키퍼를. 자, 그런 경우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속여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스텝으로 그냥 세게 차버리라. 그러면 못 막습니다. 그 거리에서 세게 차버리면은 골키퍼가 설사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바로 정면으로 오지 않는 한 그 못 막거든요. 근데 메시가 이제 인사이드로 그냥 이렇게 속여서 넣으려고 하다가 못 속여가지고 들킨 적이 몇 번이 있었죠. 그게 이번에 공교롭게도 월드컵에서 2번 연속으로 실패하다 보니까 PK는 뭐 못 찬다 뭐 이러는데 실제 그렇게 못 차는 건 아닙니다. 이 성공률을 보게 되면 다른 탑 클래스들이 한 80%돼 있으면 메시가 그래도 한 70%대 중후반 정도는 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대회에서 실축한 게 몇 개 있어서 메시는 PK를 못 찬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아무튼 뭐 제가 두서없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뭐 과거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 또 이 거둔 성과를 보더라도 뭐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보통 그 세계 최고 레벨에서 거론되는 업적을 이야기할 때 완전체 그러는데 진짜 완전체는 메시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메시는 월드컵 우승도 했지만 올림픽 우승도 했어. 올림픽 우승. 다른 사람들은 올림픽 우승이 없어요. 그 메시하고 비교되는 사람들 중에 올림픽 우승까지 했던 사람은 없다니까. 메시는 저 베이징 올림픽 가서 거기도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거까지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라도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은 우승했지만 월드컵 1회 우승, 1회 준우승 했거든요. 메시는 1회 우승, 2회 준우승입니다. 그래서 마라도나보다도 준우승이 한 번 더 많죠. 근데 그 마라도나는요, 월드컵은 우승했었어도 코파 아메리카, 그 이제 남미 팀들끼리 이제 국가 대항전 벌이는 거 있죠. 그거 우승을 한 적이 없어, 마라도나는. 메시는 그것도 우승을 다 했잖아.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여러 번 했고요.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소속 팀 우승은 뭐 수도 없이 했고, 그 리그 우승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발롱도르를 무려 8번, 전대 미문,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거기 이제 경쟁자로 불리던 호날두가 5번 이렇게 수상했습니다만, 그 수상한 것은 말이죠. 순수한 축구 실력만 넣고 다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차이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아디다스, 메시, 한 사람은 나이키,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 둘의 슈퍼 기업들이죠. 거기 라이벌 구도도 영향을 줬고요. 호날두는 유럽이고 메시는 남미잖아요. 이런 그 구도 차이도 있고요. 또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메시는 바르셀로나 이쪽에 뭐 원툴인데 이 둘이 또 지구 대항전 벌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이벌이잖아요. 이런 구도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또 옛날에 호날두가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그때 발롱도르를 한번 받지 않습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그때도 영국 대 스페인 이게 사실 두 리그가 지금 1위, 2위를 다투거든요. 하나는 라리가고 하나는 EPL이죠.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그 리그 대항 같은 리그 경쟁 같은 이런 것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항상 갈리는 게 있어요. 갈리는 게. 그 영향도 크다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축구력 하나만 딱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메시가 15번 정도 받아야 된다. 발롱도르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인물이에요. 압도적인 인물. 근데 이런 인물이 왜 결승전에서 그렇게 못하나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축구인 겁니다.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1대1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 혼자 잘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혼자 잘하려고 해도 공이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메시가 저 밑에 풀백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센터백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공을 받아야 되나요? 그 전방으로 공이 못 오더라고. 그걸 해낸 인물이 스페인의 중원이죠. 그 중원 사령탑이 바로 로드리라고 수비형 미드필더죠. 역대 수비형 미드필더 가운데 이번에 이 로드리가 이룬 성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어마어마하게 높더군요. 그리고 공간은 길목을 기가 막히게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장악력이라고 할까 전체 중원 지배력을 극대화한 인물이다. 과거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거론되는 자국의 그 부스케츠라고 있는데 부스케츠의 패스에는 조금 못 미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고요. 그 밖의 능력은 수비에 관한 한
부스케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비력을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이 질식 수비에 막힌 겁니다. 질식 압박 수비에 막힌 겁니다. 스페인이 제일 잘하는 게 공 넣는 게 아니고요. 수비, 그러니까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역대급. 아마 이런 팀이 다시는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압박 수비를 잘하는 전방 압박, 뭐 기가 막히게 하더군요. 그 전방 압박. 와, 저 정도로 전방 압박 해내는 팀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나가지를 못해. 전방에서 막 압박을 해버리니까 공을 마음대로 이렇게 패스를 못하는 거야. 패스해도 그냥 뺏겨버립니다. 금방. 그러니까 이들이 중원을 꽉 장악해가지고 얼핏 보면요. 아르헨티나 선수보다도 한 2배 많아 보이더라고. 스페인 선수들이. 그 정도로 이 촘촘하게 압박 전술을 기가 막히게 잘 소화한 거죠. 거기에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로드리였습니다. 로드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맨시티의 소속이죠. 맨시티 전성기에 있어서 로드리를 빼면은 말이 안 됩니다. 한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1년 정도 쉬었는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복귀해서 그 리그 경기에서는 그닥 이렇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폼이 완전히 살아난 경기가 이번 월드컵 경기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점을 이룬 경기가 바로 결승전이다. 결승전에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아 보니까. 거기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와, 어떻게 아르헨티나라고 하면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아닙니까? 패스 한 번을 연결 못 하더구나. 패스가 안 돼. 하면 끊겨. 설사 패스가 됐다 손 치더라도 받은 선수가 바로 공을 빨리 동료들에게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사이, 주춤하는 사이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니 메시한테 공이 갈 리가 없어요. 흔히 탈압박이라 그러죠. 빌드업이라 그러죠. 현재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탈압박과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은 수비 진영에서 상대 이제 공격적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러자면 상대 그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 그러니까 슈팅을 못 한 거야. 0이 된 거야. 슈팅 0. 아니, 가까이 가야 이제 슈팅을 때릴 거 아닙니까? 흔히 또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까지도 공이 못 갔어. 메시가 어디에 있느냐? 하프 스페이스에 있거든요.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거기까지 가야 그나마 메시가 공을 받아보는데 공이 안 갔어. 메시한테까지. 왜? 그 중간에서 다 차단당하는 거야. 그게 스페인의 실식 수비, 압박 수비, 압박의 그냥 정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지금 아르헨티나 그 세계적인 팀이 저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연장전 같잖아요. 전적으로 마르티네스 골키퍼라고 있죠. 아르헨티나가 비교적 단신 팀인데 유일한 195cm 큰 선수죠. 그나마도 이제 그 단신 핸디캡을 극복한 것은 그 마르티네스 골키퍼 덕이 크고요. 그야말로 눈부신 선방을 했죠. 눈부신 선방. 그래서 연장전 갔다고. 야, 이대로 그냥 0대0 끝나고 승부차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또 우승하나 이렇게 예상할 지점에 한 골이 터져가지고 이제 끝나버린 경기인데, 메시의 눈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메시를 비난하는 사람들 뭐 많습니다. 메시가 결국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요, 메시한테 공만 원활하게 갔으면 그 경기는 뒤집혔을 것으로 봅니다. 유일하게 탈압박 되던 인물이 메시였습니다. 메시가 공을 받아가지고 뺏기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 아르헨티나 다른 선수들은 뺏겨버리더라고. 상대가 압박 들어오니까 뭐 금방 뺏겨버려 그냥. 근데 메시는 상대가 여러 명 둘러싸도 공을 거의 뺏기지 않습니다. 그걸 탈압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메시죠. 그리고 과거에 마스체라노라고요, 마지우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뛰다가 나중에 바르셀로나에 와서 메시와도 오랫동안 같이 뛰었던 동료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아르헨티나에 한 명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딱 아니면 센터백으로 있더라도 좀 전진한 센터백으로서 숨이 비슷한 역할을 했더라면은 이 로드리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충분히 승부를 결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원이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중원 장악력이. 자, 아무튼 메시 덕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메시 덕에 지난 카타르 대회에 우승했던 거야. 왜? 이번에 선수들,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지난 카타르 대회 그 멤버들이에요. 거의 다. 그때는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됐느냐? 이 4년 지난 사이에 선수들이 조금 노쇠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랄까 체력이 옛날만큼 안 됐어. 그게 일단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수들 수준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냥 월드 클래스 그 밑에 정도 단계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스페인에는 월드 클래스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수 차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메시의 영향이다, 효과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벌써 떨어졌어야 될 팀이 결승까지 갔던 것도 메시 덕에, 메시가 8골 4도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페널티킥 2개를 실축해서 그렇지 그거 넣었으면은 10골로 은바페하고 그냥 공동 득점왕도 가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전적으로 메시 효과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아르헨티나의 감독을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명장이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그 감독 경력 없이 바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감독이 됐거든요. 하자마자 그냥 월드컵 우승시키고 뭐 코파 델레이 우승시키고 뭐 그냥 남미 대항전 이런 걸 우승 막 시키니까 세계적 명장이 됐죠. 저는 근데 그걸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번에 결승전의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전적으로 메시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메시 덕에 그런 거 다 우승했어요, 사실은. 다른 선수들 고만고만해, 다들. 딱 그 선수가 그 선수야. 근데 메시를 전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펼친 게 이번에 아르헨티나 감독이었다라고 봅니다. 메시가 없는 상태의 아르헨티나라고 하면은 그런 전술을 뭐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명장 소리 듣기는 아직 이르다. 업적으로 봐서는 명장인데 메시 효과가 극대화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명장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감독도 기자회견하다가 울면서 나중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난리 났다 그러죠. 폭동도 막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뭐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결과는 돌아오지 않겠죠. 메시가 만일에 이번에 우승했더라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불후의 업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룬 것만 해도 불후의 업적입니다. 슈퍼 발롱도르라는 게 있어요. 슈퍼 발롱도르. 발롱도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상인데요. 영광스러운 상인데 메시가 8번 받았잖아요. 이번에 우승했으면 아마 발롱도르 또 받았을 거예요. 그럼 9번. 거기다가 슈퍼 발롱도르 수상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상이 아마 메시일 겁니다. 그거에 이제 발롱도르 이제 주최 측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위대한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그래서 슈퍼 발롱도르인데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발롱도르를 10개 받는 거지. 메시 등번호가 10번 아닙니까? 그 10번하고 똑같아지는 수치가 나오겠죠. 10번. 아무튼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발롱도르는 케인이냐, 로드리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 은바페, 메시 등도 거론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메시 관련 뉴스를 좀 보고 끝낼까요? 눈물 흘리면 떠난 메시, 고통 너무 크다. 준우승 심경토로. 원래부터 메시는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이걸 이제 입증해 준 사람이 펩 과르디올라, 현재 맨시티 감독이 그랬죠. 메시가 경기에서 안 풀리거나 지고 나서 얼마나 분해하고 원통해하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벌써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게 바로 오늘의 메시를 만든 겁니다. 절대로 지지 않다,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게 메시예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에서 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아르헨티나의 축구 열기로 보더라도 이미 국민 영웅을 넘어서 신격화되어 있는 게 메시인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끝나버린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영국 가디언 메시 월드컵 동안 초라하게 끝났다. 아니죠. 초라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준우승으로 끝난 거죠.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메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축구 전문가들 혹은 은퇴한 축구 유명 선수들이 있죠.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팀이었다. 그나마도 메시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다. 메시 없었더라면 진적에 16강, 32강 그 정도에서 떨어졌을 팀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선수죠. 그러니까 초라하게 끝난 게 아니고 위대함을 증명하면서 끝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패스 성공률 93%, 중원의 알파고, 스페인 로드리, 메시 아르헨티나를 농락하다. 이 로드리가 원래 이 바르셀로나로 갈 수도 있었는데 맨시티로 갔거든요. 만일에 바르셀로나가 이 로드리를 품었더라면은 그야말로 메시 전성기 때와 같은 바르셀로나 제2의 전성기가 열렸을 수도 있겠어요. 바르셀로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적이 몇 번 있는데 수비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요즘은 현대 이 축구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공수 양면에 모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둑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포석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누굴 넣느냐 이겁니다. 메시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면요. 쿠쿠렐라라고 있는데 상대
스페인 팀의 미드필더죠. 잠깐 이렇게 손을 가리는 적이 있었던가 봐요. 이번 대회 이 규정은 손 가리면 퇴장이야. 이게 손 가리고 보통 욕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인종차별하는 그런 발언도 할 수 있고. 그걸 못하게끔 아예 이번에 옥속 이거 입 가리면은 손으로 입을 가리면 바로 퇴장 조치합니다. 그 한번 사례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메시가 딱 보니까 쿠쿠렐라가 뭐 이게 있었던 거야. 잠깐. 예, 입 가려요. 퇴장시켜요.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다.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르헨티나 선수 한 명이 이제 두 번의 그 옐로우 카드로 인해서 퇴장당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수적 어떤 불리함 속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아마 그 퇴장만 되지 않았더라도 11대 11로 연장전 갔으면 0대 0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명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빨리 숫자적으로 불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 입 가려요. 이렇게 심판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준우승 메시 고통 너무 크다. 상처 치유에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메시 성격으로 봐서 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거나 자기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 CF 거기에서요. 이제 좀 쉬다가 경기 나오면서 이제 골을 넣고 경기 이기고 하면서 서서히 풀리겠죠. 여기 치유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축구밖에 없어요, 지금. 자, 월드컵에서 인종차별 피해 호소했던 이인원 메시 유니폼 훼손 영상 역풍. 예, 메시 유니폼을 갖고 여기 유리창을 닦고 하더라고요. 걸레 취급하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이거는 오버한 거야. 이 이인원이라고 이 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 수가 무려 600만이 넘더라고요. 자, 메시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행동했는지 메시가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역풍이 이제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리 보면 이 사람은 이인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호날두의 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자체도 크게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터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메시 관련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 축신은 축신입니다. 영원한 축구신 메시. 이런 선수는요, 100년 안에 안 나온다라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50년 주기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39살까지 이 전성기처럼 하고 있잖아요. 39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 호나우두, 마라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유명 선수들. 대부분 30 전에 그냥 몰락했습니다. 전성기가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살이 찌면서 그냥 영 안 되더라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메시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기 어렵고요. 호날두도 마찬가지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2살 많잖아요. 41살이거든. 그럼에도 현역이잖아. 저렇게 오랫동안 롱런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 호날두 같은 선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자, 그 둘이 경쟁을 했던 시대죠. 그래서 매호 시대라 그러죠. 둘이 한 사람은 8번 발롱도르, 한 사람은 5번. 그래, 그야말로 약 20년 동안 뭐 시대를 양분한 슈퍼스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려 시간이 이만큼 됐구나.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PD였습니다.